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의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저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방송 참여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화면에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 주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샵 3989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한 URL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토요일 방송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가 기억에 남는 주간 주시장 하락률로는 아마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내는 이번 주가 제일 힘든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힘든 시장의 마무리는 그래도 반등이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렇죠. 오늘 녹화하고는 금요일이죠. 이 반등은 또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정말 기술적 반등으로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줄 건지가 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대부분의 제가 아는 개인 고객들은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서워가지고 열어볼 수가 없다. 그대로 그냥 냅두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다고 하고 거의 다 반 포기하신 분이 대부분인데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 이 시장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방송 끝까지 한번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보시면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 이 시장 상황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데드캣 바운스죠. 왜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네. 예, 경기 침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경제가 침체되는 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물가는 오른 거는 확실히 이제 알겠는데 다들. 근데 주식 시장은요, 6개월 선행합니다. 실제 경기에 실물 경기에 6개월 선행하니까 앞으로 6개월 뒤에가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고 있을 그런 타이밍이니까 그때 되면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게 데드캣 바운스고 이게 추가적으로 데드캣 바운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반등이 나올 때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나온 경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안 좋은 상황이면 또 끌려 내려가고 약간 이게 반복될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 증시에 맞춤 대응 전략을 빨리빨리 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특히 맞춤 대응 전략은 저희 두 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더욱더 촘촘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하시면 정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24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 교육도 받으면서 세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이번 한 주간 사실상 저는 매매가 괜찮았다. 일단은 역시. 야간에 이제 계속 톡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절대 저는 거짓말을 할 할 수가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오전에는 이제 제가 국내 선물까지는 계속 괜찮게 보는데 네. 항생이 조금 저를 많이 괴롭혔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일단 좀 대응하기 조금 까다롭게 이제 움직임을 좀 가져갔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으로 결론적으로 수익을 다 야간에 전환을 시키면서 일단 좀 기분 좋은 한 주를 좀 보내지 않았나. 어쨌든 제가 특히나 이제 교육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따가 이제 또 얘기를 드릴 텐데 이제 노란톡방 참여하신 분들 한해서 기초교육을 이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받으실 분들은 좀 미리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게 선물인지. 그리고 이제 선물 대응을 했었을 때 이제 하락에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좀 유동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지금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배우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세에서도 진짜 칼리 전문가님은 지난주도 그렇고 그냥 계속해서 항상 엄청난 수익을 정말 달성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지금 바로 우리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정말 함께 참여하신 시청자분들이 바로 수익 인증 날 때마다 본인이 정말 수익 날 때마다 바로 우리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인증을 해주시고 계세요. 정말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해외 선물이 답이 아닌가 싶을 만큼
만큼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요, 제7회 모의 투자 대회를 맞아서 지금 참가 접수 신청과 함께 두 분 전문가님이 정말 매일매일 저녁 시간 내내 교육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뭐 회사 끝나고 모든 일정 끝나고 저녁 시간 정말 투자해서 이 시간을 정말 이 기간을 함께 더 공부하고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면 좋잖아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한 주간의 우리 삶 속에서 알아본 투자 아이디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번 주에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기뻤던 소식이 있었어요. 뭘까요? 누리호죠. 네. 맞아요. 제가 그날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 때부터 너무 기대가 돼서 계속 핸드폰으로 뉴스를 띄워놓고서 끝날 때까지 또 마지막에 이제 발사하고 나서 30분간은 데이터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제발 성공이었기를 정상 궤도에 진입했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네,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우리 두 전문가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또 우리 해외 주식 전문가 칼 전문가님 있다 보니까 미국 주식에서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 두 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철 전문가님. 네, 일단 누리호 발사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발사 성공한 게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내용을 하면서 특집을 했죠. 우주항공 특집을. 네.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뭐 발사 연기됐다 그래서 그거 연기된 거 가지고 그렇게 막 가볍게 부원해동하면서 그래서 다 팔고 이러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 드렸고 실제로 그 다음에 바로 연기하고 화요일 날 바로 그냥 연기해서 바로 발사를 했는데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두 번째 발사만에 자국 기술로 오로지 자국 기술로만 발사를 해서 성공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고요. 그 다음 또 의의가 또 뭐가 있냐면 전 세계 일곱 번째로 우리가 발사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는 게 지난주에 제가 한번 쭉 훑어서 공부했잖아요. 훑어서 공부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쏜 그 누리호는요. 원래 궤도 이상이 아니에요. 원래 궤도 이상은 뭐 23,000km 막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저희 기술로는 1만 개 이제 거기까지 고도를 가려면은 1톤에 달하는 규모의 위성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쉽진 않죠. 지금 오늘 이번에 쏜 거 뭐냐? 저궤도 소형위성이에요. 저궤도 소형위성이기 때문에 이 저궤도 소형위성의 가장 주요 특징은 뭐겠습니까? 통신입니다. 통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지난주 얘기 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내용이 아주 부각되고 있다. 지금 뭐 도심 항공교통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있는데 지금 당장 도심 항공교통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먼 훗날 얘기예요. 지금 가장 우리 현실에 와닿는 거는 지금 그런 거에 집중하고 계시는 분들 이상한 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바로 6G 통신. 6G 통신을 위성 통신으로 하는 거. 그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쪽이 좀 훨씬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종목을 좀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보시면은 물론 제가 누리호 발사 성공하면 화요일날 방송에 그랬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하면 그냥 다 던지라고 그냥 무조건 매도하라. 네. 매도하라. 발사 성공하면 무조건 매도하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폭락은 했어요. 폭락은 했는데 자 보시면은 가장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 AP 위성이에요. AP 위성인데 AP 위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발사한다고 하니까 지금 하방 하나 찍고 바로 V자 반등에 다시 발사해서 차트만 보면 실패한 줄 알겠죠, 그렇죠? 차트만 보면 실패한 줄 알아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사 성공하자마자 폭락, 대폭락 했습니다. 자, 모든 관련주들이 다 이렇습니다. 왜냐? 그냥 그 기대감이 꺼졌기 때문에 이슈를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다 소멸한 거죠. 네, 보통 이렇게 주식들이 선반영되고 그날 디데이가 되면 이렇게 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선반영이라고 좀 보고 있지도 않아요. 이거 선반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트를 보세요. 네. 저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오른 적이 없어요. 아, 이걸 오른 적이 없고 오히려 쭉 밀렸죠. 이건 지수 하락하면서 그냥 같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반대 매매 나오게 만드는 종목들을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반대 매매 나오기 너무 쉬운 거예요. 보세요. 안 그래도 지수 때문에 밀리는데 발사 성공하든 실패하든 제로 소멸로 밀리겠죠. 그럼 더 많은 매도 공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관련주들은 쉽게 폭락한다. 그럼 이 폭락이 과연 정당한가? 저는 제놓고 일단 한번 보자면요. 다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했던 종목들입니다. 지난 일요일 방송 다 설명했던 종목. 자, 제놓고 보면 정말 많이 폭락했어요. 32,5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그냥 숨도 안 쉬고 밀렸는데 이 정도면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났어요. 한 40% 가까이. 근데 지금 저는 이 제노코에 대해서 저는 과감하게 매수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도심 항공교통도 아니고 저게도 위성통신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슈가 또 있는 게 8월에 이미 달 탐사선 다누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누리의 성공 가능성은 엄청나게 커요. 왜냐? 미국에서 다 도와주거든요. 미국 다 도와주는데 이걸 실패한다? 실패할 가능성이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슈 때문에 다시 반등할 거고 제노코가요. 제노코라는 기업만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 위성 그 누리호 발사할 때 참여했습니다. 이 회사. 지금 막 이제 추가로 더 만들기로 했어요. 실적이 당연히 사상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나옵니다. 무조건 사상 최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그러면 다시 반등 나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 위성 또 쏴요. 또 쏩니다. 내년 1월에 또 쏘고요. 이 회사들 대부분이 뭐하는 회사들이냐. 자, 제도코만 딱 뭐하는 회사인지 볼게요. 자, 소형 무장 헬기 다 방산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놓고 보면 군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자, 이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 X밴드 트랜스미터, 즉 통신. 예. 저게도 위성통신.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세트랙 아이 마찬가지고. 이제 위성 장비 기업 중에는 전 세트랙 아이도 괜찮다. 왜냐? 원앱의 벤더니까. 영국의 원앱 위성통신 회사 원앱의 벤더거든요. 그리고 세트랙 아이 또 추가로 또 뭐가 있느냐? 인텔리안테크도 보시면은 많이 밀렸잖아요. 오늘 급반등 나오는데 이제 반등 나오는 시점이 됐고 우정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다시 매수해서 뭐가 된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물려 계시다. 금방 회복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관련 우주항공 관련주로 보고 싶은데요. 칼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미국에서 좀 대표적으로 지금 좀 볼 수 있는 게 버진 갤럭틱이죠. SPC 티커는 SPC인데 사실상 이 주가를 지금 뭐 추천드린다라고 지금 얘기드리기 조금 네. 애매한 게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주가의 고점이 어디였냐면 한 $60 부근이었어요. 그럼 지금은 얼마일까요, 아나운서님? 더 많이 하락했을까요? 네, 근데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지금?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 주식 매수했던 게 지금 50% 이렇게 마이너스 했던 종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버진 갤럭틱 또한 마이너스 50% 예상해 봅니다. 그럼 한 $30 정도 예상을 네. 하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 $6에 있습니다. 1년 정말요? 전 주가랑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우와.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만큼까지 지금 낙폭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최근 경기 침체와 지수의 낙폭 때문에 무기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섹터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겠죠. 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예상이 안 돼요. 근데 이미 버진 갤럭틱은 그래도 일단 $6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자체가 가격대가 지금 많이 그래도 빅세일 구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해서 좀 장기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하지만 단기 접근으로 좀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가격대 자체도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되려 그래서 저는 뭐 방산업체인 대표적인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로켓 기술이 이제 우주 항공에도 적용되는
되는 만큼 이쪽 관련 기업으로는 지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 쪽에서는 아직은 좀 탄력받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직 탄력받기 어렵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에 급락했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더욱더 약한 모습 보였었는데요. 다행스럽게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 오늘 국내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락폭이 역대급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국내 증시의 이런 엄청난 폭락장이 언제 끝날지 또 어떤 이유에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약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역대급인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네. 자, 퍼센트로 따지면 역대급은 아닙니다. 퍼센트로 네. 따지면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퍼센트로 따지면 사실 우리가 IMF 때를 한번 볼게요. IMF 때인데 자, 이게 이제 IMF 때입니다. IMF 때 고점이 1145포인트였는데 저점 라인이 281포인트.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은 80. 그냥 박살났습니다. 정확히 그냥 몇 월 달이죠? 이게 1994년에 고점을 찍고요. 네. 그 1994년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려서 1년, 2년, 3년, 4년, 3, 4년 만에 이제 나온 낙폭인데 3, 4년 동안 계속된 낙폭이죠. 근데 무려 5분의 1 토막을 찍었던 4분의 1에서 5분의 1 토막을 찍었던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이때가 엄청난 시장이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데 이때가 지수가 2000에서 890포인트까지 밀리는데 반 이상 폭락했죠. 네. 근데 요거는 좀 무서웠던 건 뭐냐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대폭락을 맞았다는 거죠. 그 기간이 1년밖에 안 당시에 되는 거죠. 한참 법무사님께서 이제 금융 쪽에서 지금 더 활발하게 일하였던 전성기였죠. 전성기라기보다 입사 초입니다. 도대체 제 나이를 제가 지금 저 그럼 은퇴 나이여야 돼요. 전성기였으면 이때는 제가 입사 초임입니다. 입사 초임 생각보다 이제. 어리시네요. 네. 네, 이때 이제 막 입사해가지고 이제 막 꿈을 키우고 있을 때인데 네. 꿈이 무너졌죠. 짓밟혔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네.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저한테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보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물론 요로 때도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을 때예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을 때 2011년 8월인데 요때 폭락 규모도 좀 됐어요. 한 30%에서 30% 정도.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할 줄 몰랐거든요, 다들. 네, 그렇죠.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당했고요. 누가 그다음에 예상했겠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가 바로 직전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는 이제 너무 단기간이어가지고 순식간에 뭐 2,250에서 순식간에 1,600포인트까지 밀렸던 그런 증시였고요. 이제 이번인데 이번은 근데 좀 아픕니다. 아픈 게 뭐냐면 낙폭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떨어진 전체 퍼센트 말고 포인트로 네. 따지면 역대급은 맞긴 해요. 3,200포인트에서 지금 2,300포인트까지 밀린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1,000포인트 가까이 밀린 거거든요. 1,000포인트 가까이 밀린 거면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약간 덜 밀린 그런 정도. 그거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엄청나게 밀렸는데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 증시가요. 지금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이 이 정도면요. 쉽게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 장이었어요. 힘든 장이란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지금 막 포기야 내 잘못이야 나 너무 바보 같아 내 손실 너무 많이 났어 자책하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잘못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이 힘든 상황인데 그럼 이 힘든 시장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극복을 한다기보다는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약한지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가 강세를 갖고 있는 그 업종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업종이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아닐까요? 반도체죠. 네. 경기 침체 시에
누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냐면 반도체가 타격을 많이 받아요. 왜냐? 우리 시청자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경기 안 좋은데 누가 노트북 빨리 바꾸고 누가 스마트폰 계속 바꾸고 누가 컴퓨터 바꾸고 누가 하냐고요. 누가 자동차 바꾸고. 자동차는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바꾸나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뭐 자동차가 넘버 원인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웬만하면 경기 침체 오면 좀 더 쓴단 말이에요. 휴대폰, 스마트폰 이러면 서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 근데 지금 급감하진 않았는데 급감할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하고 유독 우리나라 증시를 주협했다가 얘네들이 우리나라 증시만 주협하면 좀 그래서 역시 반도체가 주력인 대만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주협하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대폭락하는 상태인데 자 그다음 이게 부분이 이제 좀 불안한 거죠.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거. 자 우리가 2008년에 하이닉스가요. 2008년 1, 2분기를 잘 버텼어요. 3, 4분기 적자만 단 2분기 적자가 4조가 넘어가요. 반도체가 그런 무서운 산업입니다. 한 번 적자 들어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적자 10조 쌓이는 거 1년이면 10조 쌓여요. 그냥. 버는 거 10조 금방 벌어요. 1년이면 반도체 10조 원 벌거든요. 적자도 10조 금방 1년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게 등락폭이 심한 산업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우려. 그다음 두 번째, 곧 역전될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같아요. 네. 같은데 이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25bp를 올리면 미국이 이 다음에 50bp를 올리는 순간 바로 역전이에요. 이제 역전하면 안 되는데 네. 역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역전을 하면 왜 안 될까요? 당연히 금리가 높은 쪽에로 돈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결국 우리나라 돈을 빼서 미국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을 빼고 미국에 넣으면 미국은 뭐 원화를 투자합니까? 미국 달러로 투자해야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 돈을 빼고 달러를 들고 가서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격은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이창용 총재는 그래도 나름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준금리 올려야 된다, 많이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 스탠스가 모호합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기준금리, 서민의 물가 안정, 그다음 요즘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끝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다들 지금? 대책 자체가 없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전 정부도 그랬다. 이게 끝이에요. 아니, 그리고 대책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정부가 또 그랬으니까 우리 아이를 너무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책을 이렇게 세우겠다가 아니라 전 정부도 그랬다. 끝. 기준금리 일단 물가 높지만 끝. 대책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불안하니까. 이러니까 무슨 얘기 들린 줄 아세요? 요즘에 음모론 나오고 있는 게 음모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외국인하고 누구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모종에 뭐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자 그다음에 지속되고 있는 중국 자금의 중국 증시 자금 블랙홀. 중국 증시가 지금 자금 확 땡기고 있거든요. 네. 중국 증시 천국입니다, 여러분. 중국 증시 장성 자동차 2달 만에 100% 올랐어요. 비아디 2달 만에 60% 올랐고요. 심지어 요즘 중국 주식 지금 다 대폭등 중이에요. 근데 중국 증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SCI 이머징 마켓 가장 비중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비중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취약한 국내 증시 수급 주체들 그리고 그걸 파악한 외국인 투자자들. 자 이건 내일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릴 텐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웃으면서 우리나라 공격했어요. 특히 이번 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진짜 공격을 해도 정말 너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런 바보들 진짜 너무 편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걸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그걸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걸 그 방어하려면 환율이라도 방어해줘야 되는데 당국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외환당국 뭐 하고 있냐면 환율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환율은 일단 뭐 환율은 금리 보고 끝. 대책이 없어요. 환율도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환율 방어에 왜 관심이 없냐면 당연히 관심이 없겠죠. 환율이 높아야 대기업들이 좋으니까. 대기업 장사 잘 되는데 환율 높으면 환율 높이는 게 낫지. 원달러에서 수출이 잘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럼 나머지 서민들이랑 다 주식시장 다 박살이 나든 말든 그냥 대기업 수출 잘 되면 끝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지금 이거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정말 이렇게 쉽게 우리나라 공격하는 거 보면은 진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HTS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HTS 하나 보여드리면 진짜 얼마큼 공격을 심하게 하는지 우리나라 정말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외국 투자자들이. 자, 보시면은 6월 20일인데 자, 6월 20일인데 지금 6월 10일 날 외국인 6천억 매도했거든요. 이날 선물 매도 별로 안 했죠. 9시 30분 만에 외국인이 5천 계약 순매도했어요. 무려 5천 계약. 그래도 10시쯤에는 7천 개, 8천 개 넘어갔어요. 근데 그날 장 막판에 다 청산해버렸어요. 그냥 장 초반에 선물 매도 수익 많이 났네? 청산. 아, 바보들. 한국 시장 역시 바보들이야. 그러면서 싹 수익 싹 빼먹었단 말이죠. 왜 이날 왜 빼먹었을까요? 이날 미국장 휴장이고 수급 반대로 받쳐줄 수 있는 거 금융투자밖에 없는데 금융투자 지난주에만 1조 몇천억을 샀어요. 근데 추가로 살 여력이 없어요. 금융투자가 지금. 금융투자가 사서 어떻게든 맞추고 싶은데 금융투자 혼자 고군분투 하고 있는데 살 수가 없다니까요. 혼자만 사야 되니까. 연기금 지금 뭐 하는데 연기금. 연기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연기금이 이상한 소리 하고 연기금 담당자가 이상한 소리. 이 사람 진짜 제가 그거 보고 분노가 치밀러가지고 아니 연기금 담당자라는 사람이 저도 연기금 출신인데 연기금 담당자라는 사람이 저딴 얘기를 하고 다니나 국내 증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정말 제정신인지 진짜 이건 제정신이 아니 제정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연기금 지금 수장도 없는데 수장도 뽑지도 않고 있죠. 지금 뭐하고 다 놀고 있어요 지금 다 정부들 지금 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이날 현물 매도치고 선물을 당일날 7,100개, 8,000개를 때려놓고 그걸 다 수익 청산 당일만에 다 해버렸다니까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다.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그렇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부장님은 정말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과 노란톡 안에서도 소통을 하시고 정말 그분들이 수익이 극대화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이 극대화되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슈를 보면서 조금 더 마음이 아프셨던 마음을 표현한 것 같고 지금 이슈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칼리 전문가님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경기 침체 시에 미국 증시의 투자 전략은 어떤 거에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짧게 설명드릴 텐데 네.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이것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좀 과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사태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네.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파월도 이 부분을 이제는 좀 수긍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계속적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굳은 의지를 이번에 또 표현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가져가겠죠. 당연히 이 다음에도 사실상 최소 빅스텝 0.5%. 근데 저는 0.75%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아예 1%대도 단기간에 이제 들어 올릴 수도 있다. 이건 뭐 발표될 수 자이언트 있다. 스텝이 아니라 뭐 그 킹콩 이상까지 스텝, 뭐 마징가 제트 스텝.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아까도 이제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노트북 바꾸고 우리가 이제 생활 필수품을 바꾸기는 좀 힘들겠죠. 뭐 생활 네. 필수품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거 좀 더 쓰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사실상 이제 조금 더 탈 수도 있고 지금 네. 현재 밀려 있는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네, 했었을 비록 때 본부장님은 최근에 자동차를 구매하셨지만 그러면 가장 크게 돈이 드는 게 뭘까요? 모든 걸 다 따져봤었을 때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뭐 차, 집 이런 거 집이죠. 아닐까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올 현금으로 집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어렵죠. 사실상 일정 네. 부분의 대출 아니면 이제 뭐 풀로 대출을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현재 JP모건에서 이번에 발표에 따른다라고 하면 일단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출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인력 자체가 해고되거나 지금 재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장기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지금 현재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대출 금리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택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타이밍에서 더 경기 침체 오면 인버스 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지금 지수 인버스 봐야지라고 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늦었다. 이미 저는 12월 고점이나 뭐 1월 달까지 초만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꾸준히 잡고 계신 분들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배, 3배 잘못 올라타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만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데려보는 거는 일단 미국에 있는 대형주, 부동산 관련 대형주들의 지수를 추종하는데 이거를 역추종하는 인버스로 차라리 이번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주택 쪽으로 좀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제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티커는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저 지금 너무 궁금해서 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티커는 노란톡방에서 네. 알려드릴 거고요. 아. 이거는 제가 공식 추천 종목으로 월요일 날 정확하게 공식 가격 알려드릴 테니까 토요일 날 공개는 드릴 거고요. 월요일 날 공식 체결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꼭 노란톡방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히든 종목 나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주식 역추종하는 거. 티커명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지금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토요일, 지금 노란톡 안에서 바로 들어오시면요. 종목명 공개되지만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는 월요일에 재공개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들 남아있는데요. 광고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제7회 모의 투자 시작합니다. 참가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우리 자세한 구성과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지금 제7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대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참가자 없고요. 현재 참가자 접수가 6월 24일로 써져 있는데 추가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참가자 접수를 6월 말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참가자 접수 받으면서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교육을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하고 영상 링크로만 많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 실시간 무료 교육 진행할 거고요. 1등 상품 300만 원, 2등 150, 3등 100만 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1등인데 3등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1등인데 3등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선물, ETF, ETN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가자 전원 해외 선물 실시간 리딩 방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전체 거래 출석 전체 70% 이상 하고 왕복 20번 매매하시는 분 모두한테 기본 상금 70만 원을 드리겠다라는 거. 물론 그 이 기본 상금 70만 원 바로 현금으로 드린 게 아니라요. 네. 계좌로 운용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그걸 추금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등 하면 두 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매를 많이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긴 건 뭐냐면 교육, 그다음 매매에 대한 감각.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수익까지 난다?
그럼 뭐, 예. 그래야 빨리 모의 투자를 빨리 해보셔야 내가 직접 실전 투자 안 하시더라도 감각이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아, 칼리 전문가님이 저기서 뭐 몇천 불 수익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 저래서 수익이 났구나. 할 걸 괜히 안 했네. 막 이런 생각을 그래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얼마 수익 났다고 잘 감이 안 오니까 그래서 꼭 이번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모의 투자에서 지금 매일매일 저녁마다 교육해 주시는 칼리 전문가님, 항상 저희가 매일 요즘처럼 안 좋은 장세에서도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VCR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61, 저쪽 한 번 더 밀어주면 57. 자, 거의 다 왔죠? 자, 2포인트만 더. 한 번만 더. 아우, 안 보여주네요. 네, 시한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불로 끊을게요.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300불. 400불. 한 번 더. 자, 200불 언더로 내려오면 시장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5자리값 확보 볼게요. 주문 접수 자, 완료. 200불 확보. 주문- 자, 200불. 수익으로 취소 가져가도록 확인. 하겠습니다. 자, 주문 603. 접수 완료. 자, 일단은 자, 10호 컷대. 자, 593 보는 겁니다. 593 컷대. 아우, 비비네요. 그쵸? 한번 주요 자리값인데 돌파하면서 힘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깰 거라고 생각해요. 뭐 620이든 630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쉽게 주냐 지금 이렇게까지 비비면서 주냐인데 비비는 자리값 그래도 일단 10호 이상은 가져가지 말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리값입니다. 595까지. 자, 돌파 자리값 나왔고요. 609, 610. 좋습니다. 자, 614까지 터치했고요. 10호까지 줬죠. 자, 625자리 값을 일단은 목표로 보도록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완료. 자, 11,625 월청대기. 자, 일단은 최소 주문 본절대행. 접수 완료. 본절대행은 가져가면서 목표 625 올청. 자, 본절대행 보면서 가져갈게요. 자, 616, 17, 621, 22, 23 다 왔죠? 좋습니다. 네, 4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주문 접 자, 622타락은 619 컷. 주문 보면서 접수 가져갈게요. 완료. 요거 일단 좀 마지막 자리로 생각할게요. 컷을 보든 수익을 보든. 자, 11,000, 619 컷에. 자, 저는 좀 버티는 느낌으로 추가 매수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주곤 있는데 짧게 볼게요. 짧게 수익 구간도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자, 629 체결. 자, 630 정도 체결됐겠죠. 자, 버티는 느낌이에요. 그쵸? 변동성도 그렇고 좀 짧게 보겠습니다. 자, 639 정도 완료. 보면서 약 10%로 일단 좀 마무리 볼게요. 11,639 올청대기. 자, 1차 청산 없이 올청으로 저기 가져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문 545. 자, 렉 때문에 지금 조금 또 550 체결됐네요. 자, 539 컷으로 일단은 가져가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이번엔 좀 깔끔하게 가자. 자, 일단은 한번 튀었죠. 560까지. 11초. 3초, 2초, 1초. 자, 이제는 좀 오버슈팅으로 한번 좀 넘어가자. 자, 최소 본절 대행은 가져가시죠. 주문 접수 여러분. 완료. 먼저. 자, 550이든 555든 자, 본절 대행. 자, 500불 돌파. 자, 괜찮죠? 조금만 더. 자, 600불, 700불 좋습니다. 자, 800불 돌파. 자, 800불 청산 볼게요. 네, 800불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119. 자, 일단은 매도 체결. 자, 요거 마지막 자리 볼게요. 마지막 자리. 자, 한번 추세만 나와주면 됩니다. 도님, 주요 자리값을 일단 한번 뚫어줬고요. 그쵸? 아직까지는 근데 완전히 뚫렸다는 아니죠. 완전히. 자, 단기 대응으로 나는 조금 빠르게 청산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선 이탈 보면 그냥 바로 정리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조금 견디면서 보겠습니다. 좀 마지막 자리. 얘가 좀 깔끔하게 그냥 계속적으로 밀어주면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추세 주면서 밀어주면 가장 땡큐인데 밴드선 타고 지금 일단은 흘러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추세지만 그게 아니면 한 번에 중심값 터치는 바라보고 그 다음 낙폭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저점 지금 오늘자 저점 자리값까지 지금 밀어줬습니다. 자, 한번 추세 그래도 매섭죠. 단기적으로 너무 세게만 내려오지는 않으면 좋아요. 자, 57.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면 안 돼요. 사실 이런 자리가 반발 매수를 세게 그리는 자리 타이밍이라서. 그쵸? 그러니까 50틱 보여줬죠. 아, 사실상 여기서 좀 끊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12초 11초. 자, 홀딩 보시죠. 그래도 조금만 더 홀딩 보시죠. 2초 1초. 자, 일단은 지금 100틱 구간대까지 왔습니다. 자, 21,020 끊으실 분들 여기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틱 21,020. 자, 다시게 20대까지. 자, 기준자리값 잘 잡혔죠? 단기간에 저점 한 번 더 밀면 20자리값 확보 보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 20까지. 자, 50짜리 값 끊을게요. 자, 50짜리 값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일입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네, 5일 리비아 원인선화 중단에 따른 반등세가 나올 것 같다. 하지만 박스코인이라 얘기 들었는데 박스코인은 맞았어요. 절반 적중. 120에서 110 박스코인 얘기 드렸는데 결국은 박스코인이니까 자, 박스코인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천연가스랑 굴이 대폭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하락에 지금 배팅하고 있는지, 지난주에 왜 하락에서 잘 맞췄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칼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 지난주 의견 같은 경우는 좀 상승에 대한 관점을 일단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가 원래 그렸던 큰 그림이 이제 좀 나왔다. 이제 얘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70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차트 포지션이 지금 나왔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장대음봉이 지금 크게 2번 정도 지금 출현을 하면서 저점이 $101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일 자체가 사실상 뭐 지금 한 번에 이 추세를 다 그리긴 힘들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00언더를 한 번 더 돌파하는 움직임을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줄 것이고요. 거기서 힘이 조금만 더 좋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다음 주 확률상 가장 높은 거는 96 터치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의견 주셨고요. 그럼 두 번째로 골드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1,900달러까지 반등세를 얘기했는데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예상했거든요. 실패했습니다. 결국 실패했는데 결국 달러가 아직 저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900달러 저는 골드가 반등하지 않을까. 즉 달러 인덱스가 저는 달러가 무너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포인트 좀 중요한 게 달러도 오르고 골드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다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른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다른 것들이 지금 현재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 달러가 혼자 버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무너지는 시기가 언젠지 여러분 금리 고점이 거의 다 오잖아요. 그럼 달러 더 이상 못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리 이런 속도로 올리잖아요. 그럼 올해 3분기 넘어가면 금리 더 안 오릅니다. 장기 금리 더 안 오르고요. 달러도 더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칼리스 문과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에 이제 골드의 상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뭐 매도세 크게 나왔다가 아니고 지난주와 이제 좀 의견 자체가 좀 비슷하다. 아직까지는 이제 목표 가격을 터치 못했고 그만한 낙폭 자체를 제가 원하는 손절 라인 때까지도 지금 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골드를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본부장님 지금 1900까지 얘기하셨는데 1980까지도 그려지고 있고요. 그 이상까지도 그 다음에 추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탄력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오히려 되려 단기간에 이슈를 받으면서 탄력 한번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골드의 상승 다시 한번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저는 아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나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저는 이제 11,200포인트 지지를 기준으로 하방이 나뉠 거다. 11,200포인트 지지하면 상방이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맞췄어요. 나스닥 진짜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네. 최근 10번에서 3번도 못 맞췄어요, 제가. 근데 지금 현재 나스닥 드디어 이제 상방이 좀 나왔고 전 추가로 12,500포인트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의 나스닥 관련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반발 매수세, 기술적 반등 기준으로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장기적인 흐름으로 진짜 차트로 봤을 때는 만까지도 깨져줄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승세와 지금 채널 라인 때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다음 주 흐름 자체 12,000 초반대까지는 터치 가능성을 지금 더 크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다시금 추세를 받으면서 매도세를 또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구리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는 제가 좀 거의 정확하게 맞추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구리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구리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3.55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미 지금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구리 차트가 지금 한 4.2, 4.3포인트 정도 때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3.7까지 떨어졌으면 이거 선물 한 계약 기준으로 환산하시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한 3, 4일 포지션만 지금 잘 가지고 계셨어도 기본 1,000만 원이 넘어요. 여기는 무조건. 1,000만 원이 넘게 강한 낙폭을 보여줬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지금 계속 지금 보면서 AB는 시드 패턴과 하모니 패턴 같이 접목해서 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 마디값이 지금 걸려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가장 지금 저점의 두 가지 파란색 마디선을 보시면 3.55가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걸리는 게 이제 3.7자리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가격대가 3.77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단기 대응을 보신다고 하면 지금 3.7까지 낙폭을 한번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이 저점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3.5까지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한밤 투자백은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지금 강한 우려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국내 증시, 해외 주식 철저하게 점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무엇보다도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욱더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7회 모의투자대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밤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어마어마한 상금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놓칠 수가 없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들어오셔서 지금 바로 칼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까지 바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